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 믿으시나요? 고요한 국밥집 김노인 75세은 젓가락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자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 앉아 혼자 식사하던 박 여사 72세가 조용히 다가와 떨어진 젓가락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거라도 쓰세요. 박 여사의 손에 들린 것은 새 젓가락이었습니다. 김노인은 예상치 못한 친절에 감사를 표했고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는 이내 서로의 삶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김노인은 평생을 아내에게 헌신했지만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는 외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박 여사 역시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조용히 혼자 지내는 일상이 익숙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이해하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우연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우연이 반복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인연이라고 부르곤 하죠. 70대 두 어르신에게 찾아온 이기적 같은 우연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이고, 박 여사님, 국밥집에서도 만나고 여기 공원에서도 만나고 이 정도면 우리 보통 인연은 아닌가 봅니다. 그려. 그러게요. 참 신기한 일이네요. 매일 나오던 곳도 아닌데 어쩐지 오늘따라 공기가 참 좋더라니.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햇살을 쬐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서로 배우자를 여의고 혼자 살아온 세월의 이야기를 꺼내자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깊은 외로움이 두 사람 사이에 공감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우리 영감은 자식들 다 키워놓고 편히 쉬지도 못하고 먼저 갔지 뭡니까? 가끔은 옆자리가 너무 허전해서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내 아내는 정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눈도 못 감고 그렇게 보내야 했으니 지금도 가슴에 한이 맺혔죠. 혼자 밥 먹을 때, 혼자 TV 볼 때, 그럴 때마다 자꾸 생각나고. 서로의 가슴속 깊은 외로움을 마주한 두 사람은 더 이상 남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처럼 뜨겁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이해해주는 그들의 대화는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어쩌면 노년의 외로움 속에서 다가온 작은 인연이 젊은 날의 어떤 만남보다 더 소중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친구. 그렇게 두 사람의 마음의 문은 조금씩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은 우연으로 끝나지 않고 인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따뜻한 동행이 되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마주친 두 어르신은 이제 서로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아이고, 박 여사님, 짐이 너무 많으시네.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머, 김노인님, 또 이렇게 만나네요. 괜찮습니다. 제가 들 수 있어요. 무슨 소리? 제 팔 힘이 아직 살아있다니까요. 자, 이리 주세요. 김노인은 능청스럽게 박 여사의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시장을 걸으며 풋풋한 연인들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김노인은 연신 시시콜콜한 농담을 던져 박 여사를 웃게 만들었고 박 여사는 그런 김노인의 모습이 싫지 않은 듯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봐요, 박 여사님. 저 꼬맹이가 먹는 솜사탕. 나도 저거 사주려고 아내랑 같이 왔다가 결국은 못 사주고 보냈는데 요즘은 저런 것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겠어요. 그러게요. 저도 우리 영감이랑 같이 와서 꼭 사 먹던 만두집이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 와서 먹으려니 맛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두 사람은 추억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나갔습니다. 왁자지껄한 시장 풍경 속에서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그들의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박 여사님, 솔직히 말하면 내 나이 이제 뭘 새로 시작하겠나 싶었어.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고 외로운 것도 당연하다 생각했지. 그런데 오늘만큼은 내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소. 김노인의 진심 어린 말에 박 여사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두 사람의 손을 통해 전해졌고 서로를 향한 마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따뜻한 동행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인생의 해질녘 다시 찾아온 새로운 시작.
여러분은 사랑의 기적을 믿으시나요? 서로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어주던 두 사람.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시련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자식들의 반대라는 큰 벽에 부딪힌 것이죠. 아버지,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제 와서 무슨 연애입니까? 저희도 다 아는 얼굴이라면서요. 무슨 사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당황하며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라서. 마음이 잘 맞으면 친구로 지내시면 되지. 왜 굳이 재혼까지 생각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아버지 체면도 좀 생각하세요. 같은 시각 박 여사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식들은 그녀의 재혼 소식을 듣고 펄쩍 뛰었습니다. 박 여사 딸 엄마 사람들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재혼이라니.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으세요? 노년의 재혼이라니. 저희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아들 맞아요, 엄마. 저희 다 키워주시고 이제 편히 쉬실 때인데 무슨 재혼이에요? 저희만으론 부족하세요? 자신들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자식들의 이기적인 시선과 걱정은 두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부모의 외로움을 이해하기보다 세상의 시선과 체면을 먼저 생각하는 자식들의 모습에 두 사람은 절망했습니다. 노년의 사랑에 대해 사회가 갖는 편견, 그리고 그 편견 속에서 부모의 행복보다 자신들의 체면을 우선시하는 자식들의 모습은 두 사람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잠시 서로에게서 거리를 두기로 합니다. 괜히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욕먹는 건 아닌가?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괜한 욕심부린 건가? 행복을 꿈꿨던 두 사람의 마음은 다시금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과연 이대로 두 사람의 인연은 끝나는 것일까요? 서로에게서 멀어졌던 두 사람. 하지만 텅 빈 마음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했습니다. 체면과 걱정 때문에 외로움을 택했던 두 사람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용기를 내기로 결심합니다. 김노인은 박 여사에게 줄 작은 우산을 들고 그녀의 집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옷깃을 적셨지만 그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자식들의 반대라는 벽에 부딪혀 흔들렸지만 결국 그의 마음은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여사님, 내가 어제부터 잠이 통 오질 않았어. 왜 그런가 했더니 옆에 여사님이 없어서 그랬더라고. 박 여사는 김노인의 젖은 어깨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김노인님, 이 비 오는 날에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나도 자식 눈치 보며 평생을 살았지만 이제 남은 인생은 내가 행복하고 싶소. 자식들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이제야 깨달았소. 여사님, 우리 같이 걸어가 주겠소? 김노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박 여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한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다가가 비를 피할 수 있는 우산을 함께 쓰고 말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걱정보다 자식들의 반대보다 서로를 향한 그리움이 더 컸던 두 사람. 비로소 용기를 낸 그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다시 만난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우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헤어짐의 아픔을 딛고 다시 만난 두 사람. 이제 그들은 자식들의 반대라는 마지막 산을 넘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용기를 내어 가족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너희들. 우리가 왜 결혼을 하려고 했는지, 왜 이렇게까지 하려는지 아마 이해가 안 될 거다. 하지만 우린 결혼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남은 인생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줄 친구가 되고 싶었을 뿐이야.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쓸쓸했고 아플 때 기댈 곳이 없어서 그래서 서로의 옆자리를 지켜주고 싶었을 뿐이다. 맞아요. 우리 누구에게 피해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남은 인생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너희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의 진심 어린 고백에 자식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돈이나 체면을 걱정했지만 부모님의 깊은 외로움과 진심을 마주하자 마음속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버지의 외로움을 헤아리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엄마가 그렇게 외로우셨을 줄은 저희가 너무 불효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흐르던 거실은 이내 눈물과 화해의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두 가족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따뜻한 품을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갈등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나레이션 인생의 해질녘에 다시 찾아온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이해하고 축복하는 가족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 그리고 그 사랑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가족들의 마음. 이 모든 것이 모여 기적 같은 해피엔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갈등과 오해를 딛고 두 사람은 마침내 행복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소박한 동네 교회에서 두 사람만의 따뜻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주례는 없었고 진심으로 서로를 향한 약속만이 가득했습니다. 김노인은 턱시도 대신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박 여사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은은한 한복 차림으로 서로 마주 섰습니다. 주름진 손을 꼭 잡은 채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의 아픔과 앞으로의 행복을 약속했습니다. 박 여사, 김노인님,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웃게 되었어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김노인, 박 여사님, 내 남은 생은 당신 손 꼭 잡고 가겠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니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 옆에 있겠어. 하객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 소리에는 두 사람의 용기와 사랑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젊은 연인들보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에는 정해진 나이도 늦은 시간도 없습니다. 사랑은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주고 희미해진 삶의 의미를 다시금 빛나게 해주는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새로운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겠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들처럼 따뜻한 사랑이 다시 찾아오기를 바랍니다.